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3월 27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이 부분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그 관세 문제 때문에 포지션 구축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뭐 조지아 이런데 신공장을 건설하면서 이제 연간으로 뭐 130만 대 정도 미국에서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영향력은 이제 최소화되겠죠. 오늘 이제 마이너스 4.28 정도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주 쪽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다 파란색을 보였습니다. 잠깐 전체 시장을 좀 살펴보고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1.39, 코스피 200이 마이너스 1.34, 거의 비싸죠. 비싼 상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간신히 이제 700포인트를 또 이탈할 가능성을 이제 앞에 두고 마이너스 1.25%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는 350.26, 코스피 200 지수가 350.26, 선물 지수가 350.05, 약 마이너스 0.21 정도 이제 현물 지수가 높은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이제 그 넥스트 거래가 있기 때문에 현 선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개별 종목의 하락이 대단히 많죠. 오늘도 1780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략 프로그램은 뭐 한 800억 정도,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은 뭐 많지 않았습니다. 한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총 누적은 2조 4천억대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고객 예탁금이 이제 55조 원대로 크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점, 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장 아침에 이제 좀 잠깐 그 반짝임이 있었고요. 특히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유지하다가 오후 시간에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면서 나온 그런 결과치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거의 뭐 8천억 정도 오후 3시까지 장 마감까지 이제 밀어붙였고요. 장 마감 직전에 이제 조금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돌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역시 프로그램도 거의 뭐 3시 전까지 악화되는 흐름을 보여서 장 초반에 약간 이제 개선세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1.37, 특히 장 종료를 앞두고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대단히 좀 깊어진 상황에서 이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피를 이제 상당히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또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 부과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의 영향력이 이제 어디까지, 그나마 이제 350을 지켜준 걸 이제 유한으로 삼아야죠. 현재 상승 추세는 뭐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상단이 350 정도에서 제약을 당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역시 뭐 관세 문제가 지금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 이렇게 브레이킹 뉴스, 긴급 뉴스로 타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4시에 자동차 관세 관련 이제 그 컨퍼런스를 프레스 기자 간담회를 이제 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긴급 뉴스로 타전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이제 깜짝 놀랐죠, 다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블룸버그의 앵커들도 이제 장 마감 직전인데요. 증시가 크게 오른 날은 얼굴들이 밝아요. 네. 오늘은 이제 표정들이 대단히 어두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부터 이제 급락을 피하지 못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뭐 전혀 개선세 없이 장 막판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의 야간 선물을 이제 크게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는 이제 관세 부분이 뭐 테슬라에게 전혀 불리할 게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5.58, 또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너스 5.74% 이제 하락을 하고, 구글, 메타, 뭐 아마존 이런 쪽이 이제 2% 이상, 브로드컴도 4.78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이제 강한 하락을 했죠. 악재가 많이 있었어요. 미국의 이제 상무부 이쪽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보안국에서 이제 한 50개 기업, 뭐 그 외 우회 수출국까지 포함해서 이제 80개 기업에 대해서 최고 이제 사양의 컴퓨터 칩이 이런 부분에 이제 수출 제한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서 버블 이런 논란도 좀 같이 겹쳐 있어서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뭐 이런 쪽도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같이 상존을 했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던 야간 선물도 이제 버티질 못하고, 그래도 마이너스 0.69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어요. 사실 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 또 현대 자동차가 이제 210조나 미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세 부분에 어느 정도 일정 유예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뭐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나 캐나다의 공장이나 부품을 두고 있는 뭐 이런데 우리나라 수출품들 뭐 이런 쪽에 이제 전부 다 영향을 받겠죠. 대략 뭐 한 700만 대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700만 대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지금 785억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397억 달러,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이제 366억 달러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수출 물량이 707억 달러입니다. 49.1%예요. 미국의 수출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312억 달러, 독일이 248억 달러. 그냥 거의 다 요 5개국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없죠. 그래서 중국은 뭐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멕시코, 일본, 우리나라, 카나다, 독일 이런 5개국이 이제 문제가 되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가 이제 미국의 생산 공장을 이제 새로 짓고 양산을 늘리기 때문에 뭐 관세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4시에 기자 컨퍼런스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 나쁘다는 거예요. 다 우리 일자리 뺏어가고 뭐 다 나쁘고 25% 관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서명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4월 2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미국 증시가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04% 하락을 하고 아침에 개장이 돼서 이제 다시 마이너스 0.4% 정도 이제 부진하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8시 15분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증시가 추가적으로 낙폭을 기록할 수 있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이제 증시 흐름이 대단히 악화가 됐어요. 2619포인트로 거의 뭐 1%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나쁜 흐름을 보였고요. 다만 중국 증시가 10시 반쯤 개장이 되면서 이제 중국은 뭐 약보합, 또 항생은 이제 강세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약간 증시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0.4% 이 정도까지 2631포인트까지 반등을 주다가 이제 오후 시장에 급락을 하면서 무너졌는데, 결국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토요타, 뭐 혼다 마이너스 3%대, 또 현대, 기아 뭐 전부 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현대자동차 마이너스 4.28, 기아가 마이너스 3.45 추가적인 낙폭을 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이제 GM이 뭐 마이너스 6%, 포드가 마이너스 4.66, 스텔란티스가 마이너스 4.10 등 강한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선물 시장도 좋지를 않았고, 다만 중국 시장은 뭐 자동차 관련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중국과 홍콩 시장이 강하게 마감이 됐고, 일본 시장은 마이너스 0.60, 대만은 좀 강하게 아마 반도체 지수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마이너스 1.39%, 우리나라 증시도 마이너스 1.39, 동일하게 이제 낙폭이 강화되면서 마감이 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300원 유일한 상승을 제외하고, 뭐 SK 하이닉스 3.27,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1.39, 삼바 마이너스 1.21, 현대차 마이너스 4.5, 기아 마이너스 3.5, 셀트리온 마이너스 2.48, KB금융 마이너스 1.59, 네이버 마이너스 3.24,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이너스 0.75,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2.80 등 시총 상위주 전 종목이 다 파란색을 보이는 이런 악재를 맞이했습니다. 그나마 선물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1.37% 하락을 하면서 뭐 350은 간신히 유지를 했습니다. 350은 간신히 유지를 됐고, 현재 앞으로도 추가적인 관세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350을 지킨다 이렇게 확신하기가 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어떤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이기는 하나, 이 추세선을 이제 깰 경우에는 주가가 340 쪽으로 이제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죠. 주가가 밀릴 때는 굉장히 90도 각도로 급락하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자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하고는 이 하락 추세는 각도가 좀 틀립니다. 굉장히 가파르죠. 하락 각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급락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현재 350을 지지받으면서 이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이 돌아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만약에 추세선을 이탈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340까지 다시 열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미국 증시가 붕괴를 해야 되죠. 미국 증시가 관세나 이런 불안으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뭐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10%든 조정이 나와야 우리 증시가 다시 같이 밀려 나갈 거예요.
만약에 관세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352 부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아요. 현재 삼성전자가 61,800원, 6만원 이상에서 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뭐 올해 물량 같은 경우는 전 생산 물량이 HBM 같은 경우는 다 공급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를 뭐 나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이 방향 설정이 이제 대단히 어렵죠. 단기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2025년도 시작해서 이제 한번 큰 파동을 보였죠. 작게는 이제 5파동을 보이면서 큰 파동이 한번 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을 주고 원래는 이렇게 다른 파동이 생기는 게 이제 정상이죠. 이렇게 한번 조정을 주고 다른 파동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파동으로 상승 5파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과연 이 부분에서 이제 1차의 큰 파동 후에 그러니까 거의 뭐 310대에서 이제 350대까지 선물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40까지 조정을 주고 뭐 370까지 올라간다든가 이런 추세를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락을 겁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일 340까지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 선이 이제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은 지점이죠. 여기 지점이 이제 340 정도 되는 지점인데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준다고 해서 겁낼 필요도 없고요. 뭐 지속해서 상승해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그건 크게 뭐 탓할 부분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이 350에서 제약을 당하느냐, 요 부분이 관건인데 지금 3월 31일 날 이제 우리 시장의 공매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뭐 거의 공매도가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동안 과부하됐던 그런 섹터들의 이제 공매도가 몰릴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또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가 안정화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4월 2일 날 바로 이제 상호관세 이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제약이나 이런 관세가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뭐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트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니까 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뭐 항시 지금은 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니까 현금을 확보하고 이제 충분히 예측의 영역에 서지 말고 대응의 영역에 서자고 이제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급락 시장에 대비를 하는 것은 현금밖에 없어요. 대응력을 키우는 거는 현금을 보유하고 조금 더 싸졌을 때 비중 조절하면서 트레이딩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다. 앞으로 일정 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350선을 이탈하면 340까지 좀 열어 놓으시고요. 만약에 미국의 증시가 조정 없이 계속 우상향을 간다고 하면 우리 증시도 조금 더 위로 갈 가능성, 뭐 고객 예탁금이나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뭐 6월 선물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또 공매도 자체를 이제 장기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히려 증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공매도가 아주 시장에 뭐 굉장히 나쁘다만 이렇게만 이제 꼭 읽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막상 공매도가 이제 전 종목에 한해서 재개가 돼봐야 또 이 소규모 종목들은 이제 장기간에 걸친 한 5년 정도에 걸친 이제 그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과부하가 된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미리 좀 공매도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경우는 좀 미리미리 좀 사전에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죠.
네, 일단은 3월 27일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1.37 하락을 하긴 했지만 350을 지지를 해줬다는 거, 여기에 좀 위안을 삼고 현재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04, 뭐 어제 급락해서 돌아서고 있는데 만일 추가적인 랠리를 보이면 내일은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중에 워낙 뭐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급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